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ISPS 코드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하나씩 살펴봤고, 특별히 이제 ISPS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이 이제 그 항만에서 또는 이제 선박 보안 측면에서 시큐리티 레벨이 이제 1일 때, 2일 때, 3일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항만 시설 내 제한 구역이 있어요. 이제 제한 구역에서 이제 보안 등급이 1일 경우에, 2일 경우에 이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에 있어서 이제 보안 등급이 이제 1인 경우에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이제 제한구역에서 적용되는 보안 조치들을 수립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이제 포함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한구역을 둘러싸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 경계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하지만 이에 대한 표준은 당사국 정부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시설 운영 중에는 보안 요원에 의해서 이제 접근이 통제되고 운영되지 아니할 시에는 잠기거나 빗장에 걸려 있을 수 있는 접근 지점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제한 구역 내에 있음을 식별할 수 있도록 나타내줘야 하는 출입증을 이제 제공이 돼야 되고, 제한 구역에 접근이 허용된 차량을 확실히 표시해야 합니다. 또 경비대, 또 순찰대가 이제 제공되어야 되고요. 제한구역으로 또는 제한구역 내에 비인가 접근을 찾아내기 위한 자동 침입 탐지 장치 또는 감시 장치 또는 시스템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 항만시설 사용하는 선박 인근에 위치한 선박의 이동 통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보안 등급 2에서의 이제 제한구역 감시 빈도와 강도, 동지역으로의 접근 통제 강화를 수립하되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다음에 추가 보안 조치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순찰 또는 자동 침입 탐지 장치의 사용을 포함해서 경계 또는 제한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되고요. 제한구역으로의 이제 접근 지점의 개수 감소, 잔존 입구에서의 적용되는 통제 강화, 또 정박한 선박 인근의 주차 제한, 또 제한구역으로의 접근 제한과 동지역 내에서의 이동, 또 저장을 한층 더 제한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연속적으로 감시되고 기록되는 감시 장비의 사용, 또 제한구역의 경계 위 및 경계와 또 동지역 내에서의 수행되는 수상측, 순찰을 포함해서 순찰의 횟수, 빈도, 수를 이제 강화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제 제한 구역에 인접한 지역을 설정하여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요. 비허가 선박이 항만 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인근 바다로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선 같은 경우가 비허가 선박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접근할 경우에 이를 제한시켜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보안 등급 3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항만시설은 보안 사건 또는 관련 위협에 대응 인원의 지시사항을 이제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이러한 대응 인원, 또 항만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들과의 이제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항만시설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을 계획하고 다음 사항을 이제 포함시켜야 합니다. 보안 사건 또는 보안 위협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는 위치의 인근에 있는 항만시설 내에 추가 보안 조치를 설정하고 어느 위치에서 이제 접근이 거부되는지를 수립해야 합니다.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검색을 수행해야 합니다. 또 이제 화물 취급에 있어서 주로 이제 화물선이 항만에 기항하는 이유는 화물을 이제 선적하거나 또 양하하기 위해서 항만에 기항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화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안 등급이 변화될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취급에 있어서 이제 보안 등급이 1인 경우에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화물 취급 동안에 적용되어야 하는 보안 조치들을 이제 수립해야 하고 다음 사항들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화물 취급의 운용 이전 또는 화물 취급 운영 중에 항만시설 내의 화물 운송 단위 및
화물 저장 지역의 일상적인 점검이 이제 그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항만 시설에 반입되는 화물의 인도 기록 또는 동등한 화물 문서와 일치를 보장하기 위한 점검, 또 차량 검색, 또 항만 시설로 반입되는 것, 또 항만 시설 내 이제 저장 이후에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봉인, 또 기타 방법들의 점검이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화물 점검 방법은 이제 육안이나 이제 물리적 검사로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는 스캔이나 이제 감지 장비, 뭐 엑스레이랄지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탐지견과 같은 이런 이제 동물을 이용해서 또 이제 이 화물 점검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보안 등급 2에서는 이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서는 화물 취급하는 동안에 적용돼야 하는 추가 보안 조치를 수립해야 되고, 다음 사항이 이제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만시설 내에 이제 화물이나 화물 운송 단위, 또 화물 저장 지역을 이제 상세하게 기술해야 하고, 서류화된 화물만이 항만시설에 반입되고 일시적으로 저장되었고 이후에 선박에 적재되어지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강화된 점검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차량에 대한 강화된 점검, 또 조작 방지에 이제 사용되는 봉인, 또 기타 방식들의 점검의 빈도, 세부 사항들을 이제 증가할 수 있고요. 화물 점검 방법으로는 항만시설 내의 화물 운송 단위와 화물 저장 지역의 점검 빈도와 세부 사항을 이제 증가시킬 수 있고요. 또 검색 장비 또는 탐지견의 사용 빈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또 이제 수립된 합의문 또 절차에 추가해서 하주 또는 기타 책임자와 강화된 보안 조치를 이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 등급 이제 3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사건 또는 관련 위협에 이제 대응 인원들에 의해서 발행된 지시 사항을 이제 따라야 합니다. 항만시설 이제 보안 계획서는 이러한 대응 인원들, 또 항만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들과의 이제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항만시설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을 상술해야 하고, 다음 사항이 이제 포함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 특정 선박 내에서 화물의 이동 또는 운용의 제한 또는 중지, 이런 사항들이 포함될 수 있고요. 또 항만시설 내의 위험물, 또 위험물질의 재고, 또 그들의 위치,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에 대한 이제 검정, 이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용품 인도입니다. 우리가 선박이 이제 항만에 기항하게 되면 선박에서 이제 사용되는 여러 이제 그 정비 중에 사용해야 될 이제 부속품, 그다음에 선원들이 이제 먹어야 되는 여러 이제 그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육상을 통해서 이제 선박에 실어질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용품 인도에 있어서 보안 등급 1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는 이 선용품 인도를 통제하기 위한 보안 조치를 이제 수립해야 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용품의 점검, 또 화물의 구성, 운전자의 상세, 차량 등록에 대한 사전 통보 등이 이제 포함될 수 있고요. 인도 차량의 검색, 그 다음에 이제 소형품 점검에 있어서는 육안과 이제 물리적 검사 또는 스캔, 감시 장비 또는 탐지견 등이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보안 등급 2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는 선용품의 인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보안 조치를 이제 수립해야 되고, 다음 사항이 이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세부화된 이제 선용품의 점검, 어떻게 이제 세부적으로 점검할 것인지, 그다음에 세부화된 인도 차량의 검색, 그 선용품을 싣고 항만 구역으로 진입하고 선박에 이제 물품을 인도하기 위한 그 차량을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할 것인지, 항만 시설로 반입 전에 인도 기록과 대조해서 주문서를 점검하기 위해서 선박 근무자와 이제 협력해야 되는 건데, 실제 선용품의 리스트와 이제 맞는지를 검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만시설 내 인도 차량을 이제 호위하는 거, 그 다음에 선용품 점검에 있어서는 인도 차량의 검색 빈도나 세부 사항을 이제 증가시켜야 되고요. 검색 장비 또는 탐지견의 사용 빈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요. 또 특정 기간 내에 항만시설을 떠나지 아니할 용품 반입을 제한하거나 또는 금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안 등급 3에서는
3은 이제 굉장히 보안 등급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항만시설은 보안 사건 또는 관련 위협의 대응 인원에 의해 발행된 지시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이러한 대응 인원들 및 항만시설에 위치하고 있는 선박들과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항만시설에 의해 취해질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을 상세히 기술해야 되고, 그러한 보안 조치들은 항만시설 전체 또는 일부 내에서 선용품의 인도의 제한 또는 중지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안 등급이 이제 높아질 경우에 선용품을 이제 인도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할 수 없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휴대 수화물 취급에 있어서 미휴대 수화물 검사 또는 검사 지점에서 여객 또는 선박 근무자가 휴대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소지품을 포함한 수화물 등이 이제 식별되고, 항만 시설 내에 허용되기 전에 그리고 저장 계획에 따라서 항만 시설과 선박 간의 이제 화물 이동 전에 검색을 포함한 스크리닝이 실시됨을 이제 보장해야 합니다. 또 이제 그러한 수화물이 항만 시설과 선박 양측 모두에 의해서 이제 스크리닝이 실시되지는 않겠지만, 양측의 이제 장비가 갖추어진 경우에 스크리닝 책임은 항만 시설이 이제 져야 합니다. 선박과의 밀접한 협조는 이제 필수적이고, 미 휴대의 이제 수화물의 스크리닝 후에 안전하고 확실한 취급의 확보를 위해서 단계적인 조치들이 취해져야 합니다. 이제 보안 등급에 따라서 미 휴대 이제 수화물의 취급에 있어서 보안 등급 1에서는 100%까지 이제 미 휴대 수화물의 스크리닝 또는 수색, 엑스레이 검사를 이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색됨을 보장하기 위해서 미휴대 수화물의 취급 시 적용되어야 하는 보안 조치를 이제 수립해야 합니다. 보안 등급 2에서는 미휴대 수화물 전체가 엑스레이 검사가 되어야 하고, 미휴대 이제 수화물의 취급 시에 적용되어야 하는 추가 보안 조치들을 이제 수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등급 3일 경우에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속에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최소 서로 다른 두 가지 각도에서의 이제 엑스레이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수화물의 검사를 보다 확대해야 합니다. 미휴대의 이제 수화물의 취급 제한 또는 중지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하고, 항만 시설로 이제 반입되는 미휴대 수화물의 수탁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등급 3에서는 단순히 엑스레이 검사만으로는 안 되고 두 가지 각도를 달리해서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만시설 보안 모니터링에 있어서 이제 항만시설 보안기관은 야간 및 시계에 제한이 있는 기간을 포함해서 항시, 육지와 수면, 수중, 상의 항만시설과 인근 인접장소, 항만시설 내 제한구역, 또 항만시설에 정박해 있는 선박과 선박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들을 감시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안 등급 1에서는요, 항만시설 보안계획서는 항만시설 근무자가 아래의 사항을 가능하게 하는 조명, 보안 요원 또는 보안 감시 장치의 조합이 사용될 수 있는 보안 조치들을 수립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전반적인 항만시설 지역으로의 이제 육상 또는 수상 측 접근을 포함해서 동지역을 이제 관찰해야 되고요. 둘째, 접근 지점, 경계 및 제한구역의 관찰입니다. 셋째, 선박 자체에 의해서 제공되는 조명의 증가를 포함해서 항만시설 보안 근무자에게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인근 지역 및 이동상의 모니터링 실시를 허가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안 등급 2에서는요, 항만시설 보안계획서에서는 감시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 적용되는 추가 보안 조치들을 수립해야 되고,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가적인 조명 또 감시 영역 제공을 포함해서 조명과 감시 장비의 영역 또 강도가 증가되어야 되고요. 도보, 촬영, 수상 순찰이 이루어져야 되고, 감시 및 순찰을 위한 추가 보안 근무자가 할당되어야 됩니다. 또 보안 등급 3등급에서는 상호 간 긴밀한 협조 속에 보안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항만시설 내 조명 또는 인근 조명들의 작동, 항만시설 내 또는 인근 활동들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장비의 작동, 또 그러한 장비가 계속해서 기록할 수 있는 기간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보안 선언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당사국 정부의 지침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가 보안 선언서를 이제 요청 시에 또는 선박에 의해서 이제 보안 선언서의 요청이 있을 시 후속 조치가 수립됩니다.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가 동계획서에 대한 지속적인 유효성을 어떻게 심사할 것인지, 또 동계획서를 검토, 또 최신화하고 또 개정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의 재량으로 검토되긴 하지만 다음의 경우 추가 검토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항만시설과 관련해서 항만시설 보안 평가가 이제 변경되었을 경우입니다. 또 두 번째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독립적인 심사 또는 항만시설 보안 기관에 대한 당사국 정부의 테스트에서 보안 기관으로서의 이제 결점이나 또 승인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중요 요소의 연속적인 타당성에 의문이 확인된 경우에 검토가 가능하고요. 또 항만시설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보안 사건 또는 관련 보안 위협이 뒤따를 때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또 소유권의 변화 또는 항만시설의 운영적인 통제가 뒤따를 때도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승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는 다음 사항을 갖추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하는데요. 관련 당사국 정부에 의해서 이제 승인되어야 합니다. 동계획서를 당사국 정부에 이제 제출해야 되고요. 동계획서의 심의, 또 수정과 함께 동계획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또 승인 후에 제출된 개정사항의 이제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승인된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지속적인 타당성에 대한 검사 또는 심사를 위한 절차,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모든 단계에서 이제 조치가 취해져야 합니다.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해 내에 위치한 항만시설 또는 영토 내에 위치한 이제 항만시설에 대해서 당사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나타내는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이제 발행할 수가 있는데요. 항만시설에 대해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항만시설이 제 11-2장 또 본코드 A편을 이제 만족해야 되고요. 또 당사국 정부에 의해서 구체화되어야 하는 적합 확인서의 유효기간 5년을 초과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 유효기간이 있어야 되고, 실행 시에 이제 당사국 정부에 의해 수립된 사후 심사 및 확인이 이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만시설 이제 보안 책임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박 보안 책임자가 공식 목적으로 승선하려는 인원의 신원 확인 문서의 이제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가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는 승선하려는 인원의 일상적인 이제 신원 확인에 대한 책임이 부과되어서는 아니 되고, 추가로 제15, 16, 16절에 적절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보안에 대한 이제 교육, 훈련, 연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는 다음에 이제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이제 지식이 요구됩니다. 먼저 이제 보안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는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선박 및 항만시설의 이제 보안 조치들, 어떤 보안 조치들이 있는지, 또 보안 조치를 교모하게 회피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기법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회피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국제협약, 코드, 권고 사항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ISPS 코드, 선박 보안 또 안전에 관한 이제 솔라스 챕터 5장, 또 11-1장, 2장,
11-1장과 11-2장, 그 다음에 ISPS 코드 파트 A, 파트 B를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전부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항목, 어느 규정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가 이거를 컨트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상 상황의 이제 준비 및 대응, 비상 계획, 또 이제 보안 장치 및 시스템, 운용적 한계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관련 정부의 법령 및 규칙, 이런 협약이 이제 국내법으로 이제 수용이 돼서 국내법으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국내법의 이제 법령이나 규칙이 어떻게 어느 법에 있고 어떤 법 조항들이 있는지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보안 조치 및 절차를 포함해서 보안 교육 및 교육을 위한 교육 기법에 대해서도 잘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심사, 검사, 통제, 감시를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타 보안기관의 이제 책임사항 및 기능에 대해서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 민감한 보안 관련 정보 및 통신의 취급, 또 물리적인 수색, 앞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엑스레이, 또 이제 두 각도에서의 엑스레이, 탐지견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항만시설 보안 평가 방법론, 또 현행하는 보안 위협과 유형에 대한 지식, 또 선박과의 보안 훈련 및 연습,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검사 방법, 또 무기, 위험 물질, 위험 장치의 인지 및 탐지, 또 보안 훈련과 연습에 대한 평가. 우리가 이제 선박도 그렇고 항만에서도 이 보안 훈련, 연습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습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훈련이나 연습이 잘 됐는지, 뭐 잘 된 건 뭐고 조금 부족했던 것은 뭔지 이제 디브리핑을 하죠. 다 끝난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선박과 항만의 운영 및 조건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야 되고요. 그 항만 또 그 선박이 이제 운영되는 또 선적이나 하역되는 특수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잘 알아야 되고, 또 항만의 조건 이런 것들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또 차별하지 않는 원칙에서 보안을 위협할 만한 인원들 특유의 행동 양식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항만이 가지고 있는 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행동 양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훈련 및 연습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항만 시설 보안을 위한 교육, 훈련, 연습입니다. 이제 훈련과 연습의 목적은 모든 보안 등급에서 항만 시설 근무자가 할당된 모든 보안 임무를 능숙하게 수행하고 보안 관련 결점들을 식별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의 규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최소 매 3개월에 한 번 훈련이 실시되어야 되고요. 이런 훈련들은 제 15.11항에 포함된 보안 위협들과 같은 개개 요소들에 대한 테스트가 실시되어야 되고, 당사국 정부의 관련 당국, 회사 보안 책임자 또는 선박 보안 책임자와 함께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가 참석할 수도 있는 다양한 형식의 연습들은 연중 최소 1회 실시해야 합니다. 이들 실시 간격이 18개월을 초과해서는 안 되고, 합동 연습에 있어서 회사 보안 책임자와 선박 보안 책임자 참가 요청은 선박의 보안 및 작업 연료성을 명심하여 이루어져야 되고요. 통신, 업무 조정, 자원 유효성 등을 테스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박 자체, 또 항만 자체로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선박이 이제 항만에 기항했을 때 이런 보안 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선박 보안 책임자와 이제 항만 시설 보안 책임자, 또 회사의 보안 책임관이 함께 연대를 해가지고 훈련이나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통신, 업무 조정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항만시설 이제 인증 절차를 이제 설명한 그림입니다. 먼저 이제 항만시설 보안 담당자를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이제 그 항만 그 시설 쪽에서 항만에서 이제 지정을 해야 되고요. 당사국 정부는 항만시설 보안 평가를 시행하고 동시에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를 보안 담당자에게 이제 작성하도록 하고 당사국 정부는 항만시설 보안 평가서를 검토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항만시설은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 승인 요청을 당사국 정부에 요청합니다. 그러면 당사국 정부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 승인을 하고 항만시설 적합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항만시설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계획서에 따라서 보안 시스템을 시행하고 사후 검증을 당사국 정부에 요청해서 사후 검증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항만시설 보안 책임자, 또 항만시설 보안 요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항만이나 또는 항만에 따라서는 RSO, 이게 대행 기관에 또 위탁을 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당사국은 이 검증, 베리피케이션 하기 위한 이제 플랜을 짜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협약서, 그 다음에 그 ISPS 코드 파트 A와 B,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보안 등급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또 그 각각의 항목들이 달라지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ISPS 코드가 이제 채택이 되면서 11개의 이제 결의서가 이제 채택이 됐는데요. 11개의 이제 결의서의 내용을 뭐 간단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만 한 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서 1은 1914년 솔라스 협약 개정안 채택으로 5장 11-1, 11-2장 개정 사항입니다. 결의서 2는 ISPS 코드 채택 부분이고요. 그래서 ISPS 코드 파트 A와 B를 제정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서 3은 해상 보안제도 강화에 관한 국제해사기구의 추가 작업 계획을 담고 있고, 보안 책임자 훈련 모델 과정 개발, 또 PSC 절차 개정, 파트 B 외에 통제 및 이행 조치 지침 개발, RSO 지침 개발, 최소 승무 정원의 검토 및 개정, 해상 생산시설과 저장시설의 보안 검토, 해상교통시설의 보안 고려,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마약, 향정신성 물질, 각성제의 밀수 방지 및 억제 지침 검토, 해상보안 관련 협약, 규정의 체계적으로 통일된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서 4에서는 솔라스 협약 11-1과 11-2장의 추가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협약 제8장의 B, 8장의 C에 따라서 협약 11-1장과 11-2장의 추가 개정 사항을 채택 권고했고요. 결의서 5는 기술 협력과 지원의 촉진으로 ISPS 코드 이행과 요건 충족이 어려운 국가를 지원하고 기구의 통합기술 협력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산업체의 재정, 인적자원 등의 기부 요청, 해상보안 신용기금 창설 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서 6에서는 해상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조기 시행에 대한 것으로 우선적으로 보안 관련 법령 제정 및 행정조치, 또 2004년 7월 1일 이전 보안 계획, 증서 발급 조기 시행, 2004년 7월 이전 SSB 선박 보안 계획서와 ISSC 국제 선박 보안 인증서의 인정, 그 다음에 정부와 산업체 육해상에서 조기에 모든 필요한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결의서 7에서는요, 적용 제외 선박과 항만의 적절한 보안 조치 수립, 적용 제외 선박 항만의 관련 정보의 제공, 적용 제외 선박 항만 보안 책임자의 정보 제공, 대륙붕, 이의진의 해상 구조물의 보안 규정 이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결의서 8에서는 ILO가 우선적으로 선언의 식별문서 개발,
총회 91차 회기에 선원의 식별, 보안 증진과 선원 식별 ILO 도구 조기 비준 촉구, ILO와 IMO 항만 보안 합동 작업반 구성, ILO 선원 식별 보안 증진 작업에 대한 전문가 지원, ILO의 결의서 전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결의서 9에서는 WCU가 이제 밀봉된 수송화물의 국제 이동의 보안 강화 조치의 이제 촉구, WCU의 이제 밀봉된 수송화물의 이제 해상 운송 회의의 전문가 지원, 또 밀봉된 수송화물 해상 운송과 관련된 WCU 결정에 따라서 협약 개정, 또 결의서 전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의서 10에서는요, 장거리 선박식별 추적 이행과 개시를 위해서 국가 차원의 조치의 이제 조기 실행, 귀국 선박의 인마세 C 자동 응답 설치를 위한 필요 조치, 선박의 장거리 이제 선박 식별 추적 장치 도입 고려 내용이 이제 결의서 내용이 담겨 있고, 결의서 11에서는 보안 관련 규정 이행 시엔 인적 요소, 선원의 보호, 상륙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 보안 관련 규정 이행으로 악 영향을 받는 인적 요인의 예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MSC와 FC의 인적 요소 관련 문제 주의 환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이버 보안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 예, 요즘에는 이제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대면 수업, 지금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사이버에 대한 중요성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세계 최대 선사인 머스크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뉴욕, 뉴저지, LA, 노테르담, 뭄바이 등 컨테이너 터미널의 IT 시스템이 이제 마비가 되고 매출의 감소, 그 다음에 추가 근로, 수습 비용 등 약 3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고요. 터미널 생산 능력이 3분의 1로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또 동일한 시점에 우크라이나 보리스필 국제공항에서도 사이버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 이제 해상이나 항만 시설에서 사이버 공격이 이제 중요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IMO 해상안전위원회 MSC 98에서는요, 해상보안 98차 MSC 회의에서는요, 해상 사이버 보안 리스크 관리를 의제화하고 IMO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MSC 8 서큘레이션 문서에서는요,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이제 아젠다가 제출되었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연계 시스템, 화물 취급 및 관리 시스템, 전력 시스템, 출입 통제 시스템, 관리 시스템, 네트워크, 임금 시스템 및 통신 시스템 등에 발생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위험성에 대한 인식, 보호, 또 발견, 대응, 복구 등의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MSC 이 레졸루션 결의서에서는요, 그 ISM 코드에 해상 사이버 리스크 관리의 내용을 포함하고 이행하는 것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선박에 대한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은 이미 빔코, 그 다음에 인터카고, OCIMF 등 국제협회 등에서 이미 이슈화되고 있고요. 2013년도 ISO에서는 ISO IEC 27000, 27001, 27003, 27005 등에서 정보보안 관리 시스템 표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ISPS 코드를 중심으로 해서 항만에서의 이제 안전과 보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활동들이 있죠. 이제 하역, 보관, 수송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 또 그와 더불어서 항만 배후단지에서 이제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서 항만은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이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항만에서 이제 안전이나 보안 사고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부가가치 활동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항만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만이 이제 발전하고 활성화될수록 항만에서의 이제 안전이나 보안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교육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항만 안전과 보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이 협약이라서 이제 딱딱한 내용들이 많았을 텐데 끝까지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